네. 다음은 면접 베스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다른 직무로 발령을 권유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했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이제 학생들 만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어떤 학생은 자기가 지원한 분야이기 때문에 꼭 고수하는 친구가 있고요. 아니면 회사의 의지대로 따르겠다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기업은 어떤 지원자를 선호할까요? 네,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바로 두 가지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yes or no를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했고요. 이 친구는 어느 부서에서 배정되든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는 향후 제가 원하는 부서에서 리더를 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다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사례를 들었는데 인턴 활동을 할 때 PM 부서였대요. 그런데 보름 동안은 구매 파트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구매 파트에서 일하면서 PM 업무에 필요한 유건부서 일을 배울 수 있었고 그것이 결국 PM 업무에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길은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잘 썼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직무를 권유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회사가 발령을 내는 거는 그죠? 그 직무를 추천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지원하는 부서로 가겠다. 그런데 지금 있는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면 원래 원했던 그 부서에 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다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하시고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네, 울산으로 지방근무 가능한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반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다 지방에 있습니다. 네, 서울에 있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화학산업 같은 경우는 화학 단지들이 다 지방에 있습니다. 여수라든지 아니면 뭐 울산에 있는데요. 당연히 지방에 근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왜 할까요? 울산으로 지방 근무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뽑았는데 그죠? 대부분 다 못 버티고 퇴사한다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래서 면접 질문으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울산으로 지방 근무 가능한가? 이거 물어봤는데 뭐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네. 가능하다고 당연히 해야 되겠죠. 여기서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오케이를 할 때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면 가장 좋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네. 두 가지로 먼저 답변을 한 거고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역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저의 생활 반경을 넓히고 지방의 사정을 익힐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대학교 때 이제 경험이 나오죠. 6개월 동안 중동에서 인턴 생활을 했대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슬람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삼국인들과도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한낮의 불볕더위도 적응을 해서 30도 아래로 내려가면 추위를 느꼈습니다. 적응을 잘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울산이 아닌 해외 어디든 근무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 가능한가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러니까 지원자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은 중요하지 않다. 직무에 대한 열정도 좀 어필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인턴 생활을 하면서 해외, 특히 중국 낯선 곳에 가서도 적응을 잘했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쓰면 아주 모범 답변이 되겠죠. 다음입니다. 화학 관련된 질문인데요. NCC 공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라고 했죠. 아까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답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NCC, 즉 납사 분해 공정은 원유를 정제하여 생산된 납사를 주 원료로 고온에서 열분해를 통해 작은 분자량의 유분을 얻는 공정으로 크게 열분해, 급냉, 압축, 침냉, 정제 공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주요 공정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공정 프로세스에서 얘기할 때 그냥 바로 열분해, 급냉, 압축, 침냉, 정제 이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NCC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좀 약간 배경 설명을 하고
네, 어떤 공정이 있는지를 아주 잘 설명을 했죠. 이런 식으로 전공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도 잘 하셔야겠죠. 다음은 정유사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유업계죠. 정유업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편을 들어야 될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유사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될까요? 물론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네, 기업에서 서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좀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땡땡기업, 지원기업이죠. 지원기업은 작년 영업이익 마이너스 0.7%에서 올해 2분기에는 8.9%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적자를 냈다는 거죠. 적자는 과도한 이익이랑 상관관계가 멀죠. 그래서 한때는 정유업계가 호황이었지만 작년 정제 마진 약세와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 평가손으로 적자를 지속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영업이익도 얘가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 것은 기업 분석을 제대로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왜 작년에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는지에 대해서 정제 마진 약세와 재고 평가손, 그죠? 이런 것을 통해서 재고가 왜 났는지도 정확히 분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너네 기업은, 지원 기업은, 작년 120억 원의 기부금으로써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3만 시간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는 CSR 활동이다.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공헌활동. 그래서 활발하게 홍보한다면 오해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오해다라는 얘기를 홍보를 잘 한다면 이런 부분이 오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 분석을 제대로 해서 잘 어필한다면 기업이 이 친구는 진짜 우리 기업에서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상사가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죠. 이럴 수 있죠.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과도한 업무와 부당한 지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도한 업무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까요? CSR 입장에서 이게 과도한지 안 과도한지. 만약에 정시에 퇴근이 가능하면 과도한 업무가 아니고 정시에 퇴근이 불가능하면 과도한 업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접근하셔야 된다면 하겠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부당한 지시입니다. 첫 번째 부당한 지시도 본인이 생각할 때 어디까지가 부당한 지시인지를 알기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 입장에서는 부당한 지시를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부당한 지시인지 확신이 들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에게 과도한 업무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했죠.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았고 이를 통해 과도한 업무는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을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과도한 업무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원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상사와 조용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회사의 윤리적인 원칙에 어긋난다면 그 점을 바꿀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조건을 달았죠. 그러니까 회사의 윤리적인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하면 그때 상사와 조용히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회사 내부, 팀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특히 팀 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특히 당사자와 얘기를 해서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다음 사례인데요. 다른 지원자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거는 뭐냐면 본인이 가진 강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물리를 전공했대요.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갖추기 힘든 것 같이 느껴졌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부족함을 느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 열정을 어필하고 있는데 물류센터의 현장 경험을 하기 위해서 6번의 지원권 때 무슨 얘기냐면
5번을 지원했는데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카자흐스탄 센터를 다녀올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매달 SCM 실무자 모임에 참여해서 50명의 실무자와 함께 네트워크를 쌓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전문성을 키우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공을 하고 아니면 자격증을 따는 건 다른 친구들 지원도 할 수 있는데, 물류와 관련된 실질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 6번 만에 이렇게 물류 직접 경험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실무자 모임에 들어가서 미리 예비 실무자로서 이런 분들과 네트워크를 쌓고 전문성을 키웠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큰 강점이 되겠죠.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네, 다음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사 의지를 제가 얘기하라고 말씀드렸죠. 이 친구는 좀 특별한 사례인데, 이 친구가 알통을 보여줬어요. 자기 다리에 알통을 보여주면서 창피하지만 8년간의 축구 동호회 회장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축구를 하면서 생긴 근육입니다. 그 근육을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제 이 근육으로 축구장이 아닌 지원 기업에서 더 큰 그라운드 위에서 열심히 뛰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제가 지금 감동을 받았거든요. 네, 물론 이 친구는 합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에서 임팩트를 확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사 의지를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죠. 다음 사례입니다. 팀장님이 회사 프린터로 연예인 사진을 지속적으로 출력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회사의 공용 물건인데 그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죠.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팀장인데 본인은 신입사원인데 어떻게 얘기를 해? 이렇게 많이 겁을 먹기도 하는데요. 회사가 이런 질문을 하는 목적은 뭘까요? 잘못된 행동을 봤을 때 너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재치 있게, 그리고 팀장님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봤던 가장 좋은 사례는 이겁니다. 연예인 브로마이드를 사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출력을 하니까 차라리 본인이 사드리면 팀장으로서의 위신도 쓰고요. 그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막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건 아주 적극적으로 기업이 선호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화학 분야 담당자들을 사로잡는 면접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면접 어떻게 준비하라고 했죠? 네, 나와 직무와 회사, 이 세 가지를 키워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꼭 표현하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자신감, 그리고 표정, 그리고 진정성,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직무 역량이나 인재상, 그 본인만의 강점 이런 것들을 표현하시고 뭐 입사 의지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면접 베스트 사례를 보면서 화학 직무, 그죠? 화학 직무에 지원할 때, 화학 관련된 직무에 지원할 때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고 어떤 답변이 좋은지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학 면접 어떻게 준비하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밀을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